예,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UC 쪽을 담당하고 있는 박상준입니다. 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링크 2013이 무슨 이제 모바일 쪽으로 좀 강화가 된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무선 환경 하에서에 어떻게 이제 사용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되는데 가이드라인보다는 사실은 좀 고민거리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전반부는 좀 쉬운 데모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뒷부분은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좀 참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그 마이크로소프트 링크 2013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모바일과 관련된 부분으로 좀 봐주셨으면 하고요. 원래 모바일과 관련되지 않은 전반적인 제너럴한 세션에 대한 것들은 이미 여러 번 세미나가 있었기 때문에 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트렌드를 한 두 가지 정도 나눠봤는데요. 전반적으로 고객사를 만나보면 기존의 PC 환경에서 모바일화 환경으로 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으신 것 같고요. 모바일화로 가다 보니까 사용자가 그 사무실 환경 말고도 밖에서도 사용하고 싶다 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스마트 워크라는 얘기가 이제 그렇게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희 용어로는 이제 NWOW라고 하는데 New Way of Working이라고 해서 일하는 방식의 혁신 이런 부분들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또 다른 트렌드 자체가 이제 Consumerization of IT라고 해서 고객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디바이스들이 기업 내에 들어오게 된 상태이고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고민거리 나오는 게 이 빨간색 부분인데 첫 번째로 이제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한국말로는 이제 파편화라고 부르게 되는데 기존에는 단일 OS라든지 뭐 이렇게 되는데 다양한 종류의 OS를 지원해줘야 되고 다양한 종류의 브라우저를 지원해줘야 되고 다양한 종류의 디바이스를 지원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IT의 고민거리로 들어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컨버전스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는데 다양한 종류의 통신 수단이라든지 IT 수단들을 융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파편화가 많이 되지만 그것들을 어쨌든 관리 편리성을 위해서 융합을 해야 된다라는 트렌드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온프레미스, 그러니까 설치형뿐만 아니라 클라우드도 고민하기 시작하시고요. 클라우드하고 온프레미스를 섞어놓은 동시에 사용하는 이제 하이브리드 타입의 구축 방법도 이제 고민하게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고민거리가 엔터프라이즈 그레이드냐 아니면 컨슈머 그레이드냐라고 해서 주로 저한테 질문이 많이 오는 거는 카카오톡을 회사에서 쓰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원래 컨슈머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거를 기업용으로 썼을 때는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지 링크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질문들이 시장에서 제가 주로 듣고 고객분들이 고민하시는 내용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럴 때 무시를 하고요. 메신저가 왔습니다. 네. 간단하게 링크 2013에 대한 소개를 먼저 말씀드리면 앞에 부분에서 파편화되는 부분과 이제 컨슈머 융합 부분은 이제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고객사 내부에서 보면 다양한 종류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오피스를 사용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화상회의 시스템도 각각 이제 개별적으로 구축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전화회의 시스템 또는 전화 시스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게시판 같은 기능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게 있고요. 채팅 그 다음에 웹 컨퍼런스 문서를 공유하는 회의 그 다음에 보이스메일 같은 회의 그런 시스템들을 각각 구성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개별적으로 구축이 되다 보니까 IT 입장에서 봤을 때라든지 통신 부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리가 너무 어려워지는 문제점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융합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사항이 발생이 되고 그 융합한 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링크의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링크는 앞에 보셨던 다양한 종류의 어플리케이션들의 컨버전스를 하나로 합친 제품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를 통해서 싱글 UI, 싱글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이제 관리자 입장이라든지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관리자 입장에서도 이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러니까 관리를 하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분들이 링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제너럴한 링크 2013의 그 핵심 밸류이고, 2013 모바일에 조금 더 딥다이브하게 보게 되면 한 가지 얘기가 이제 윈도우 폰의 2013 환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윈도우 폰 말고도 다른 폰 디바이스도 지원합니다만 모바일과 가장 관련된 부분은 여기서 이제 보이스, 비디오 오버 IP, 3G, 4G 및 와이파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버전에. 그래서 뒷페이지에 보면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그 두 번째가 소위 얘기하는 시장에서 얘기하는 FMC에 대한 부분이고, 그 FMC에 대한 부분 중에서도 보통 보이스 오버 IP를 얘기하는데 비디오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프리미엄적인 성격을 가진 FMC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맨 처음 말씀드렸던 그 단말과 그 브라우저의 파편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링크의 경우에는 다양한 디바이스를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윈도우스 8하고 RT 버전, 윈도우스 폰 8,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갤럭시 S와 같은 휴대폰, 아이폰, 그 다음에 아이패드, 이렇게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기능이 지원되면은 이제 IPT로 갈 때 IP폰이 사실상 이제 필요 없게 되는 거죠. IP폰이 보통 한 3, 40만 원씩 하게 되는데, 그 스마트폰 자체가 IP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투자 비용을 많이 절감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앞부분에 간단하게 데모를 보여드리는데, 데모 환경이 그 테스트 버전입니다. 아직 공식 릴리즈가 안 된 거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소위 얘기하는 뻑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오늘은 안 나길 바람고 데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쉽게도 이게 윈도우 8부터 지원되는데, 제 윈도우 폰은 7.5 버전이라서 제가 윈도우 폰으로는 데모가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다루게 갖고 있는 아이폰으로 데모를 하겠습니다. 요 중에서 요 부분이 이제 링크 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요걸 링크 화면하고 유사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저희 팀 상황도 다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지금 프레젠테이션 중이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 모드를 해제를 하고요. 여기 모임 참가 중으로 나와 있고요. 안녕하세요라고 나오죠. 그러면 저는 잘 못 치니까 그냥 크크크 이게 되고요. 전화를 한번 주시겠어요? 네, 전화가 오고 있고요. 수락을 누르면 전화가 됩니다. 이 비용은 사실 이제 네트워크를 통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발생하지 않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채팅도 하고 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아이패드인데 동일한 메신저가 왔었죠. 똑같이 요거로 데모를 해볼까요? 요거로 똑같이 해주시죠. 아이패드 화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참고로 아이폰의 경우에는 통화만 가능하지만 여기의 경우에는 이제 문서 화면도 공유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 상태에서 채팅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링크 2013을 와이파이 환경에서 어떻게 구현할 거냐? 실제적으로 채팅이라든지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건 패켓 데이터 통신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 주로 전화하고 비디오의 경우에는 어떻게 구성할 거냐? 우리 회사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면 될 거냐라는 질문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거에 대한 자료이고요.
주로 이제 그 화면 내용이 이제 말로만 나오게 됩니다. 일단 그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의 경우에는 고려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다양한 종류의 플랫폼을 지원해야 된다는 고려사항이 있었죠. PC하고 맥킨토시, 모바일의 경우에 iOS, 뭐 안드로이드, 윈도우 폰에 대한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해야 된다는 고려사항이 있고요. 두 번째 거는 다양한 종류의 통신 수단이 그러니까 컨버지도 돼야 된다. 그래서 멀티플 워크로드에 대한 것들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사실 가장 잘 모르시는 내용 중에 한 가지일 텐데 다양한 네트워크가 존재하죠. LAN, WAN, 와이파이, 3G, 4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VoIP라고 하는 게 사실 나온 지가 한 1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한 13년, 14년 됐는데 그동안 활성화가 안 됐었다가 지금 들어서 한 최근 3년 동안 활성화가 확 됐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사실상 이 네트워크에 대한 밴드위스가 많이 상상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랜이 기존에 한 10년 전만 해도 뭐 10메가였지만 지금 뭐 한 10, 뭐 1G 이상은 다 가고 와이어스 저기 웬 같은 경우도 한 56kbps 쓰다가 지금은 한 못해도 10메가 이상 쓰기 때문에 워낙 그 네트워크가 빵빵해져서 VIP가 이제는 다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와이어리스 랜, 그러니까 FMC의 경우에도 비슷한 트렌드를 따라갈 것으로 봅니다. 와이파이 환경이 얼만큼 잘 지원되느냐, 3G 환경이 얼만큼 잘 지원되느냐에 따라서 FMC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FMC를 도입하신 고객들 중에서 실패한 가장 큰 이유를 보면 네트워크 환경에 대한 고려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디플로이를 하게 되면 보이스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져서 그로 인해서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와서 잘 못 쓰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항상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사용자 시나리오가 그 위치가 어디냐에 따른 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기업 내에서만 허용을 할 거냐, 아니면 외부에서도 허용할 거냐. 외부에서 허용하게 되면 퍼블릭 핫스팟에 대한 부분도,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만 허용할 거냐, 아니면 그냥 일반 뭐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공항이든지 이런 쪽에서 허용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어디서 접근할지에 대한 정책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디플로이 될 것지에 대한 내용도 달라지게 됩니다.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면 뭐 암호 같은 내용이 들고요. 일단은 그 첫 번째 환경은 그 인증하고 인크립션에 대한 내용인데 그 뭐 이런 게 있지만 보통 기업 내부에서는 WPA2라고 하는 암호 알고리즘을 쓰고 계세요. 이게 뭐 잘 기억은 안 하셔도 되지만 좀 강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암호화를 잘 쓰고 계시는, 그러니까 기업 환경은 암호화를 많이 잘 쓰고 있고 여러 가지 SSID들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도 SSID가 무지 많이 되어 있죠. 어떤 분들은 아마 지금 쓰고 계시는 에그가 뜨일 것 같기도 하고, 저희 회사 네트워크는 요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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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가 되어 있네요.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기업 내부에서는 다양한 멀티 SSID를 사용하고 계시는 환경이고요. 그 다음에 그 Thin AP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Thin AP는 그 Thick AP하고 틀려가지고 모든 컨트롤을 중앙에서 해주는 액세스 포인트를 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밴드위스하고 액세스 정책에 대한 것들을 보통 기업 내부에서는 갖고 계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나리오는 두 가지가 있는데 픽스드 환경이 있고 모바일 환경이 있습니다. 픽스드 환경은 그 이제 하나의 AP에 계속 연결하는 경우이고, 모바일 환경은 패스트 핸드오버에 대한 것들을 연결해서 쓰겠다는 얘기인데, 간단하게 보면은 내가 전화를 아까 이제 그 모바일 폰을 이용해서 이게 IP폰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IP폰을 내가 자리에서만 쓸 거냐, 아니면 막 이동하면서 쓸 거냐에 대한 부분이 고려가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리에서 쓰실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통화 품질도 좋습니다. 문제는 이동하면서 쓰셔야 되는 경우가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요걸 정책을 수립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서만 쓰는 것만 권고할래 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 이동하면서 쓰는 것도 권고할래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환경에서는 자리에서만 쓰는 것을 권고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내용은 이유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디바이스들이 이제 기업 내에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회사에서 정체 전반적으로 허용해주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홈 와이파이, 그러니까 집에서 쓰는 거죠. 집에서 쓰는 거는 엔터프라이즈급이 아니라 컨슈머급의 와이어리스 라우터를 사용하시죠. 소위 얘기하는 공유기라고 하는 거, 집에서 저도 쓰지만 이런 걸 쓰고요. 보통 케이블 TV망을 쓰거나 DSL 모뎀을 쓰게 됩니다. 이 환경의 특징은 그 다양한 종류의 디바이스를 붙이죠. 예, 저희 노트북도 붙이고 태블릿도 붙이고 뭐 여러 가지 씁니다. 근데 IP 어드레스 고갈에 따라서 NAT 환경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쓰실 때는 NAT를 NAT를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NAT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 제공이 되셔야 되고요. NAT를 이제 커버할 수 있는 환경은 VPN을 쓰시든지 아니면 SBC를 쓰시면 됩니다. SBC는 보통 고가인데 링크 엣지 서버는 SBC를 기본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돈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시큐리티를 낮게 사용하시는데 그 요즘에 나오는 공유기는 다 시큐리티 굉장히 높은 급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쓰실 때는 되도록이면은 높은 시큐리티 옵션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특징이 싱글 액세스 포인트입니다. 공유기 집에 2개 놓고 쓰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서 쓸 때는 통화 품질이 괜찮은 편입니다. 통화만 된다면. 그러니까 집에서 쓸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런 부분이고요. 퍼블릭 와이파이 핫스팟. 이제 리테일 로케이션이거나 커피숍, 공항, 호텔, 그 다음 비행기 안,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환경은 어떤 환경인지를 보면, 보안에 대해서 인증이라든지 인크립션이 전혀 없거나 있어도 낮은 특성을 갖고 있고요. 컨텐츠 필터링을 하기 때문에 일부 기능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 공유라든지, 뭐 특정 채팅 또는, 이제 포트를 막는데 5만 번 이상 포트를 막을 경우 통화가 끊기거나 안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선 랜 환경이 매우 여러 가지 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WB, 저희 11B, 11G 또는 11N이 되는데 11N이 사실 가장 빠르고 BG는 좀 느린데 이런 것이 서로 믹스되어 있는 환경이고요. 프락시 서버를 쓰기 때문에 약간 지연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 품질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시메트릭 업로드 다운로드이기 때문에 내 얘기가 상대방한테는 잘 들리는데 아니 거꾸로죠. 상대방 얘기가 나한테는 잘 들리는데 내 얘기는 상대방한테 잘 안 들리는 그런 이슈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대한 거를 보시고 내가 이런 환경에서는 그냥 기업 내에서만 허용할 거냐 아니면 집에서까지 허용할 거냐 퍼블릭까지 허용할 거냐 이런 정책을 수립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이러한 이슈들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특히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전화라든지 화상에 대해서 왜 이런 이슈들이 나오는지를 보면 그 첫 번째는 와이어리스 닉 그 드라이버라는 게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아이폰이 있잖아요. 요거는 애플에서 만들 때 그 기업에서 쓰라고 만든 건 아닙니다. 개인이 쓰라고 만든 겁니다. 개인이. 그래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그 AP를 한 곳에서 계속 여기에 AP가 있으면 여기서만 통화를 하도록 닉 카드라든지 드라이버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를 옮겨가면서 통화를 하면 안 됩니다. 옮겨가면서 통화를 하면은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그만큼 핸드오버를 해주거나 로밍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가 끊기는 현상이 발생되죠. 이거는 뭐 아이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스마트폰이 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개인용 장비는 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지 않은 장비가 있죠. 어떤 게 있냐면 노트북. 노트북은 기업용으로 원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동하면서도 사용했을 때도 전혀 문제 없게 드라이버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닉 카드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FMC를 사용하실 때 아까 처음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자리에서 내가 일을 하면서 통화를 주고받을 때는
AP를 하나만 갖고 잡기 때문에 통화가 괜찮아요. 근데 이동하면서 했을 때는 예, 개인화된 장비에 닉 드라이버하고 닉 카드를 쓰기 때문에 예, 그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컨슈머 디바이스는 사실 싱글 AP를 이게 위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다음에 그 노트북은 이제 크잖아요. 크기 때문에 그 전원도 많이 써도 되고, 그다음에 시그널 세기도 큽니다. 근데 이제 일반 단말 같은 경우들은 시그널 세기도 되게 작고요. 그다음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AP를 잡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쭉 말씀드린 거고요. 네, 여기 보면은 로우 퍼포먼스 와이파이 라디오 스몰러 안테나 그 크기도 작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고려 사항은 충분하지 않은 AP 덴시티에 대한 부분이죠. 그 고객사가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 우리는 이미 와이파이 쓰고 있어라고 예, 쓰시는 고객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전에는 보통 노트북 연결하라고 와이파이를 구성하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개인들이 하나씩 이런 디바이스들을 회사에 갖고 오는 거죠. 갖고 오면서 회사에 와이파이를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AP가 하나가 커버할 수 있는 게 한 20대, 뭐 30대 이 정도 커버일 텐데, 전에는 노트북만 갖고는 다 커버할 수 있었죠. 하지만 개인화된 장비를 갖고 오면서 커버가 안 됩니다. 그러면 회사 그 네트워크도 느려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느려지면은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전화를 하거나 화상회의 할 때 느려지게 되는 형태이죠. 그래서 충분하지 않는 AP 덴시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충분하지 않은 백홀 밴드위스는 그 AP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뒤에 그 와이어드 네트워크가 또 빵빵하게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뒷단에 있는 네트워크가 빵빵하게 받쳐주지 않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버틀렉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인접한 AP 간의 인터피어런스. 그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이 여기 AP가 하나 있고 여기 AP가 하나 있을 때, 예, 여기서 통화했을 때 문제 없고 저기서 통화했을 때 문제 없는데 딱 중간에 서면, 예, 내가 이쪽하고 잡아야 되냐 저쪽하고 잡아야 되냐, 이러한 이제 간섭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실제 고객사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 중에 한 가지인데요. 커버리지 갭에 대한 부분이죠. AP를 구축해놨는데 가다 보면은 그 음영 지역이 생깁니다. 예. 음영 지역에 대한 것들이, 예, 음영 지역에서 통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와이파이 존을 벗어났기 때문에 3G나 LTE 그 통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 데이터 통화. 네. 그러면 이제 그 자기가 돈 내는 거에 대한 데이터, 자기가 그 자기 요금제에서 데이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짜증을 내세요. 이거는 왜 내 회사 업무인데 왜 내 돈을 써야 되냐. 사실 이게, 예, 그런 부분 좀 민감한 부분이고요. 큰 회의실 강당 또는 이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예, 시간이 사실 많지 않아서, 예, 11B 단말하고 GN하고 통화했을 때 발생되는 영향 같은 것들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요거는 좀 스킵을 하도록 하고요. 레코멘데이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러면 뭐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 어떻게 하라는 거의 요 내용은 그 앞에 내가 자리에서만 통화를 하게 허용할 거냐 아니면 이동하면서도 통화하게 할 거냐라는 거에서 이동하면서 통화하게 하는 거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이죠. 근데 이제 그 좀 복잡하게 되고요. 일단 첫 번째, 잘 조사를 해라. 예, 조사를 정확하게 해라. 그 고객사의 내부 상황이 어떤지 잘 조사해라. 디바이스는 어떤 걸 붙일 거고 사용률은 어떻고, 그 다음에 기존 환경을 잘 쓸 거, 이제 기존의 어플리케이션들을 우선권을 줄 건지 아니면 개인화된 것도 똑같은 걸 줄 건지에 대한 것들을 잘 조사를 해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믹스드 또는 와이파이 어떤 거 쓸 거냐. 그러니까 믹스드는 와이파이 존하고 그 와이어리스 존, 그러니까 와이파이 존하고 와이어드를 섞어 쓰는 것이고, 와이파이만 쓰는 경우는 좀 더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권고하는 게 믹스드죠. 와이파이하고 랜을 같이 써라.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백홀에 대한 밴드위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와이파이만 쓰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설계가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거에 대해 그 설계가 돼야 된다. 뒷페이지에도 나오게 되지만 전반적으로 쓸 때 한 120% 정도 이상의 커버리지를 할 수 있게 디자인을 해라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디바이스 종류에 따라서 그 SSID를 차별을 둬라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에로비 시스템의 경우에는 시큐어드 환경에서 SSID를 이제 쓰게 하고, 인플로이들의 개인화된 디바이스,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시큐어된 환경 또는 뭐 오픈된 환경에서 써라라고 하는 거고요. 게스트 SSID를 별도로 둬라 이렇게 된 건데, 이건 한 예이고 실제로는 이제 고객사마다 다 틀리게 될 것입니다. 예, 요거에서는 이제 SSID를 구분해서 쓰라고 하는 것이 키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AP 간의 로드 밸런싱을 쓰고, 그 다음에 QoS, AP 간의 로드 밸런싱은 우리 그 KT에서 선전하는 게 있죠. 이렇게 뭐 하나로 막히면 여러 개로 가라, 뭐 이런 컨셉하고 똑같은 거고요. QoS를 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WLM QoS하고 파워 세이브를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통화 품질도 높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랫동안 통화할 수 있게 하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웬 컨트롤러를 써라. 그러니까 좀 싼 거 쓰지 말고 비싼 와이어리스를 써가지고 통제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미모를 써라. 또 마이모라고도 하기도 하고 미모를 하게 되는데, 11N의 경우에는 안테나를 4개까지 이렇게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예, 보통 이런 데는 와이파이 안테나가 하나가 있거나 2개가 있는데, 와이파이 4개, 안테나가 4개가 달려서 더 빠르게 동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 스마트폰에는 안테나가 4개까지 달리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단말 고려할 때 미모를, 그러니까 마이모를 기능이 있는 거, 그 다음에 듀얼 밴드, 그러니까 11BG뿐만 아니라 N까지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커버리지를 한 125% 정도를 디자인을 해라.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도 홈 네트워크에 대한 그 레코멘데이션이 하고, 그 다음에 핫스팟에 대한 레코멘데이션도 이미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예, 그거는 이제 자료에서 넣지 않았고요. 제가 시간 관계로 그거는 이제 원하시는 분들한테 나중에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 뭐 이런 내용인데, 하여튼 복잡한 내용이었지만 첫 번째 모바일과 관련된 사용자 시나리오하고 정책을 수립하라 라고 하는 건데요. 예, 뭐 다시 얘기하면 자리에서만 쓸 거냐, 이동하면서 쓸 거냐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쓰더라도 내가 그 회사 내부에서만 쓸 거냐, 아니면은 퀄리티의 이슈가 있더라도 회사 바깥까지 허용할 거냐, 이런 정책이 먼저 수립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 정책이 수립되고 나면 그 와이어리스 랜 액세스먼트, 그러니까 어떻게 구축할 것에 대한 그러니까 그 환경을 이제 조사를 하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런 거에 대한 테크니컬 브리핑, 그러니까 뭐 디스커션을 같이 해라라고 하는 부분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결과를 갖고 우리 회사는 이만큼의 이런 정책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 그것이 지원되는 와이어리스 랜 종류가 있거든요. 그거에 맞게 선택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제 설명이 되었고요. 네, 감사합니다.